안녕하세요. 대학 입시의 핵심을 콕콕 집어주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미리 쓰는 자기소개서 강의를 맡은 이만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브이지요. 하지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은 그다지 따뜻하지 않은 차가운 크리스마스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기소개서, 즉 수시 합격의 핵심인 자기소개서, 합격하는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5 대입 성공특집 미리 쓰는 자기소개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강의할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학사정관제 제출 서류와 자기소개서와의 관련성이고요. 두 번째는 합격하는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내년부터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라는 명칭이 사라지지요. 그 대신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만들어집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교과 내신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바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대교협에서 2015학년도 대학 입시에 관한 큰 틀을 발표했지요. 그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어느 대학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입학사정관제 종합전형, 즉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제출하는 서류와 자기소개서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써있지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바로 입학사정관제 전형입니다.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지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서류는요, 상호 관련성을 맺으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각각의 서류는 상호 보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각각의 세 가지 서류는 상승의 효과와 설득의 효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교생활 이력서라고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한 장 한 장 들춰보면 학생이 3년 동안 어떠한 교육 환경에서 무슨 공부, 어떠한 공부를 통해서 성장해 왔는가를 알 수 있는 글, 이것이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의 증빙 서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출하는 서류 중에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가 있지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는 학생생활기록부 사용 설명서라고 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는 학생 자신 설명서라 한다면 교사추천서는 학생, 즉 제자 사용 설명서라 할 것입니다. 만약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에 수학과 외국어 능력이 아주 우수하다고 기재했는데 학교생활기록부를 살펴보니까 내신이 4 내지 5등급이라면 그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를 대학이 믿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꾸준한 독서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소서나 추천서에 작성을 했는데 학생부를 보니까, 특히 학생부의 진로지도란과 독서활동란을 보니까 학생이 읽은 책이 몇 권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은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나 또는 교사가 작성한 추천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는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학은 동일학교 지원자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학교, 어느 학생들이 얼마나
특정 대학에 지원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지요. 특히 학생이나 고등학교를 클릭하면 그 학교 또는 그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리고 학생부가 한 화면에 띄워진다고 하죠. 한 화면에 띄워진다면 각각의 서류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확인이 되겠지요. 또한 그 서류의 신뢰성까지 확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작성한 소개서가 또는 여러분이 작성한 추천서가 신뢰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자기소개서란 무엇일까요? 먼저 화면을 보겠습니다. 예, 자기소개서는 자기 플러스 소개 플러스 소개서이죠. 종합하면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하여 자신을 인식 혹은 설득시키는 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종의 논술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논술이 뭡니까? 논술은 자신의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를 쓰는 글이지요.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자의 장점, 발전 가능성, 잠재력을 이야기했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뒷받침 문장에 써주어야만이 진정한 자기소개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는 지원자가 그 내용과 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대학에 제출한 서류는 추천서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겠지요. 추천서와 학생부는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서류들이지요.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그 내용과 수준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는 지원자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원자가 셀프 카메라, 즉 셀카를 찍듯이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소개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소개서, 즉 지원자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글 어떻게 써야 할까요?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먼저 큰 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큰 틀 속에 숨어있는 작은 틀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꿈과 진로를 명확히 합니다. 자신의 꿈은 일종의 북극성과 같은 것들이지요. 밤하늘,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방향과 길잡이가 되어주는 북극성, 그 북극성이 바로 자신의 꿈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꿈을 결정했다면 그 꿈이 바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또는 어느 길로 가야 할 때, 헤맬 때 좋은 길잡이와 방향을 제시해 줄 겁니다. 두 번째, 자기소개서 질문을 분석한다입니다. 자기소개서 질문을 분석한다는 건요, 자기소개서 질문의 핵심 요지를 쓰라는 거죠. 자기소개서는 자신이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쓰라는 것을 쓰는 것이겠지요. 세 번째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자기소개서는요, 백지에다 쓰는 글이 아닙니다. 백지에다 쓰는 상상의 글이라든가 장문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지원 대학과 학과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조목조목 분석합니다. 무엇을 분석할까요? 자기소개서 질문 항목과 관련된 사항들 어디에서? 학생부에서 추출하여 사용하라는 뜻이겠죠. 특히 학생부의 내용을 활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뭘까요?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또는 실적을 그대로 나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학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대학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뻔하지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인가? 또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인가? 또는 전공에 적합한 학생인가를 무엇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천편일률적인 내용의 자기소개서는 금물이다. 당연하겠지요. 누구나 다 쓰는 자기소개서라면 당연히 선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같은 경험, 같은 내용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하는 자기소개서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표절은 금지사항입니다. 다음은 솔직한 글이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단점은 솔직하게 쓰자.
최근에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보면요. 단점의 경우 어쩌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단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 단점을 본인이 어떻게 극복했나 또는 극복 과정과 그 속에서 느꼈던 느낌 그리고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하였고 입학사정관이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의 내용의 진정성을 높게 평가해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일까요? 건국대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자기소개서에는 학생의 장점과 우수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잠재력, 열정, 지적 호기심 등이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질문했는데 학생이 지원자가 대답하지 않으면 그 학생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평가하기 어렵겠지요.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의 우수한 점이 반드시 자기소개서에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정과 탈고를 통해서 어쩐다 여러분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보석과 같은 글로 바꾸어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소개서 어떠한 질문들이 있을까요? 그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업에서 제시한 자기소개서 공통 질문입니다. 1번, 자신의 성장 과정과 환경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기술하세요. 천자. 두 번째,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리더십, 그 다음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세요. 몇 자? 천자. 중요한 것은 학교 생활이지요. 입학사정관제에서 원하는 학생은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입니다. 3번, 지원 동기와 지원 분야의 진로 계획을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기술하고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되는 교내 활동을 기술하세요. 1,500자입니다. 4번,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과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1,000자입니다. 이 대기업 자기소개서 질문 항목은요, 2014년도 올해지요. 올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운영하는 모든 대학에서 이 질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원자가 A대학의 A학과, B대학의 A학과, C대학의 A학과, D대학의 A학과에 지원한다면 그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같겠지요. 당연히 같으면 표절에 걸리겠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 표절은 표절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같은 과에 지원할지라도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꼭 다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방금 소개한 대기업 자기소개서 질문 항목 중 2번, 3번, 4번 항목을 중심으로 합격하는 자기소개서, 차별화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항목이지요. 나눔, 배려, 협력, 리더십 발휘 사례를 쓰라고 했죠. 이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이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생활기록부를 조목조목 분석해 봐야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극복,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를 추출합니다. 추출하면 어떻게 한다? 그것을 그대로 옮겨 쓰거나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들의 동기, 과정, 배우고 느낀 점, 달라진 점, 그리고 그에 따라 느끼고 배운 점들을 함께 기재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눔과 관련된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봉사활동, 기부활동, 명예교사활동, 지식정보 나눔 활동 등이 있을 것입니다. 배려랑 관련된 활동에는요, 굿프렌즈 활동, 따돌림 돌림을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었다거나 또는 또래 상담 활동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협력과 관련된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클럽, 팀별 활동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기부를 살펴보니까 혹시라도 선행상, 봉사상, 모범상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것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상들을 받게 된 계기, 그리고 그 계기를 무엇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경험과 일화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면
정말로 멋진 자기소개서가 작성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고려대에 합격한 학생, 즉 갈등 극복 사례를 자기소개서에 작성하고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고려대 합격한 학생은요, 교내 영자신문 동아리 편집장이었다고 합니다. 영자신문 주제회의를 하는데 회원들이 맡고 싶은 분야가 서로 중복되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지원자는 각자 기획안을 구상해오고 그리고 난 뒤 공개 심사를 통해 우수한 기획안을 선택하고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을 극복한 사례, 즉 자신에게 주어졌던 사례를 극복한 사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사례를 잘 살펴보시면 이것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갈등 극복 사례이지요. 하지만 요놈을 살짝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다? 리더십 발휘 사례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 질문 항목 3번입니다. 뭐죠? 지원 동기, 지원 분야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기술하세요. 몇 자? 1500자입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원 동기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꿈이지요. 또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준비된 인재라는 것. 또는 자신의 적성. 자신의 적성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표준화 검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책자를 활용해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강대는 알바트로스라는 대학 책자가 있는데요. 지원자는 중3 때 고3 언니를 통해서 서강대 대학 책자 알바트로스라는 책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책을 읽고 난 뒤에 서강대 경제학과에 대해서 알게 됐고 자기는 서강학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서강대 경제학과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 과정을 지원 동기로 활용하여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는 아로미, 연세대는 올웨이스, 고려대는 OKU 입학정보지, 그리고 경희대는 페르케,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킹거라고 하는 대학 책자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대학 교수 또는 롤모델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조언을 구한 뒤 그 내용을 자신의 지원 동기로 활용하여 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봉사활동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지원자는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에 합격했는데요. 소망의 집 봉사활동을 통해 유민이라는 아이를 알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 아이는 손과 발을 사용할 수 없는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는 기계공학과에 입학해서 그 유민에게 팔과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의 에피소드를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게임 중독에 걸린 친구를 위해서 한 지원자는요, 심리학책을 읽게 되었고 심리학책을 읽으면서 심리학과 관련된 소논문을 작성하였다고 그러지요. 이 지원자는 소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지원 동기로 활용해서 서울대 심리학과에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 분야를 위해 기울인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대학 고교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든지 전공 관련 체험 또는 교내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지원 분야를 위해 기울인 노력으로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소개서 질문 4번입니다. 입학 후 진로계획과 학업계획을 기재하십시오. 몇 자입니까? 1000자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학생들이 은근히 쓰기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학업계획과 진로계획인데요. 먼저 홈페이지에 공개된 학과 관련 일반적인 이야기는 적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적으면 표절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에서 무엇만 핵심어만 추출하여 나만의 문장, 나만의 표현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꿈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명여대 미디어학부에 합격한 지원자는요, 꿈이 휴먼 다큐멘터리 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휴먼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뻔하죠.
방송 영상 제작 수업을 듣고 사회심리학 복수 전공을 통해 휴먼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기초 소양을 쌓겠다고 자기소개서에 작성하고 합격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 경제학과에 합격한 지원자는요, 지원자의 꿈은 경제분쟁 조정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경제와 관련된 분쟁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제분쟁 조정인이 되는 데서 꼭 필요한 학문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경제라는 학문과 법률이겠죠. 그래서 경제와 법률을 공부하여 경제분쟁 조정인이 되겠다고 자기소개서에 작성하고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니스트 테크노 경영학과 합격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해당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기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드 동영상을 보면서 10억 개가 넘는 단어를 한 개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 지원자는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대한 데이터를 경영학에 쓰이게 하는 능력을 갖추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원자는 통계학, 선형대수학,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그래밍 과정을 이수하겠다고 자기소개서에 작성하고 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활용되는 서류와 자기소개서와의 관련성, 그리고 합격하는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자기소개서의 증빙 서류인 학교생활기록부의 항목들이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변화되어 활용되는지 그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 시 피해야 할 표현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로사항입니다. 진로사항이 달라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달라진 사유를 자기소개서에 작성해야 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1학년, 2학년 때 의사가 꿈이었던 지원자는요, 3학년 때 교대에 지원하면서 훌륭한 의사를 길러내는 교사가 되겠다고 썼습니다. 또한 1, 2학년 때 법조인이 꿈이었던 지원자는 3학년에 올라가서 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이 가나요? 꿰어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썼지요. 평소 친구들의 학습 도우미가 되었고요. 수업 종료 후 수업 내용을 질문할 친구들을 위해 어떻게 그 내용을 잘 전달해 줄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친구들을 보며 보람과 행복감을 느꼈고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남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원자는 학교에서 후배들을 위한 영어 멘토 활동을 하였는데 요 사항들이 어디에?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란 중에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란이 있지요. 일명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란이라고 합니다.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요, 학과 담당 선생님이 학생의 학업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 그리고 학습 태도와 자세를 기재해주는 란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원자의 학습 태도와 자세, 학업에 대한 성실성과 열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일화 중심, 수행평가, 팀활동, 토의 토론 주제 및 사항, 보고서, 소논문 등의 사실들을 기재한다. 음악미술체육 특기사항도 기재한다. 기존에는요, 음악미술체육의 특기사항은 공란을 많이 비워뒀는데요. 올해 초에 서울대에서 이야기했지요. 예체능 활동을 통한 학생의 공동체 의식을 반영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음악미술체육 관련 특기사항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기재된 것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합격한 사례가 있지요. 한양대 관광학과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사회 시간에 세계 각 나라를 소개하는 수행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원자는 이집트 여행을 비디오로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뒤 사회 시간에 발표했는데 이 내용이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었고요. 지원자는 그 과정과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에 작성하고 한양대 관광학과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학생으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격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교내 수상 실적입니다. 만약 지원자가 교내 수상 실적이 있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학 사정관제 전형에서는요, AP라든가 영어 능력 인증이라든가 교과 관련 교회 수상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은 일체 반영하지도 않고요. 생기부에 기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써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교내 수상 실적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텐데 교내 수상 실적의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교내 대회 참가 동기라든가 과정, 결과, 피드백, 향후 계획, 지원 학과 관련성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상 실적만을 나열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기를 보면 당연히 수상 실적은 나와 있겠지요. 특히 교내 수상 실적은요, 지원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사례라든가 학업 열정, 지적 호기심, 그리고 전공에 적합한 학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주 유용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상에 필요한 능력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지원 학과에서 요구하는 능력 또는 소양과 연관되도록 자기소개서에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대 수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사례입니다. 중앙대 수학과에 합격했다면 당연히 수학 관련 수상 실적이 있겠지요. 하지만 지원자는 수학 관련 수상 실적이 전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기부를 살펴보니까 교내 토론대회 수상 실적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지원자는 토론대회를 준비하며 무슨 과? 본인이 지원하는 수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논리력과 사고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내 토론대 수상 실적은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고집스러운 성격을 배려하는 성격으로 변화시켰다거나 타인 앞에서 말하기 두려워하는 공포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내 토론 동아리에 가입하고 교내 토론 동아리에서 우승하고 난 뒤에 학교 대표로 출전하여 우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밖에 성균관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은요, 글쓰기 수상이 있었는데 본인은 말과 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인재가 되겠다고 자기소개서에 작성하고 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균관대 사회과학부에 합격한 학생인데 이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상 실적이 있다면 그 수상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여러분이 지원하는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소양과 연결시켜서 작성한다면 굉장히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이 피해야 할 문구 또는 여러분이 유의해야 할 문구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모 입시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했다. 둘, 학교 생활을 3년간 충실히 했다. 3. 사교육의 도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번째,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길렀다. 다섯 번째,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성장했다. 어떻습니까? 이 문구들은요, 이 문구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이 문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식상해졌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학생이 사용한다면 당연히 어디에 걸릴까요? 표절, 검색, 시스템에 적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구를 가져온 이유는 이 문구들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작성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과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다르지요. 중요한 것은 요 문구들을 사용하고요. 학생부에 이 문구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들이나 또는 그 근거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다. 그럼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한 학생의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방과 후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거나 또는 방과 후에 학교 도서관에서 야간 자율학습에 성실히 참여했다거나 또는 자신의 지적 호기심 때문에 책을 열심히 읽고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주제가 생각이 났고 그 주제에 맞춰서 어쩐다 소논문을 작성했다면 이것들은 바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했다라는 것과 바로 연관되는 내용이겠지요. 따라서 이러한 문구를 무조건 배관시할 필요가 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그 근거를 학생부나 또는 그 근거와 이유를 뒷받침 문장으로 자기소개서에 써주신다면 차별화된 자기소개서가 얼마든지 작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변화되어 쓰이는가? 그다음 두 번째,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유의하고 주의해야 할 문구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미리 쓰는 자기소개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 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 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 정보와 분류별 생활 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TBS를 내 손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이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누적 다운로드 수 5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에 지속적인 관심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미리 쓰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완성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오탈자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 증빙 서류가 구비되지 않는다면 그 자기소개서는 신뢰성을 잃게 되겠지요. 세 번째, 별표하십시오.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타 대학명이 쓰였나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웃기지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타 대학명을 쓸까요? 이러한 사례는 은근히 많다고 합니다. 아주 슬프지만 아주 슬프면서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이었는데요. 취업 준비하는 학생이 구글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면접을 보았는데 면접을 보면서 얘기했다고 그러죠. 자신은 구글의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구글의 비전, 그 다음에 구글이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또는 자신은 얼마나 구글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를 피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난 다음에 물어봤다고 하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가 주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하죠. 근데 지원자가 너무도 씩씩하게 땡땡땡 네이버닷컴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지원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된다면 반드시 오탈자가 되었는지 또는 타 대학명이 쓰여졌는지 혹은 자기소개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증비할 수 있는지 구비할 수 있는지를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에세이를 쓰는 것 또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도 굉장히 궁금한가 봅니다. 특히 미국에는 하버드 크림슨이라고 하는 교내 신문사가 있는데요. 이 교내 신문사에서는 13가지, 즉 13가지에서 15가지에 해당하는 자기소개서 작성 팁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팁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네 번째 사항이지요. 네 번째 사항은 뭘까요? 네 번째 사항은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선생님, 그 다음에 학부모,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는 학생의 우수한 점이 반드시 표현되어야 되는데 학생의 우수한 점이 표현되지 않으면 당연히 그 자기소개서가 잘 쓰여졌는지 확인할 수 없겠지요. 따라서 지원자의 우수한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항, 그것들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기발한 수법은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에세이 잘 쓰는 팁의 다음으로는, 하버드 크림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3번째 항목이 교정하라는 겁니다. 14번째 항목도 교정하라 합니다. 15번째 항목은 뭘까요? 다시 또
교정하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학교, 그 다음 학원, 도서관을 거쳐 한밤중에 귀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되죠. 그 늦은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빼기도 어려운 시간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난 뒤에 몇 번의 수정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20번 정도의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겨울 자기소개서 한번 써보는 것 어떨까요? 만약에 자기소개를 쓰다가 빈칸과 부족한 점이 발견이 된다면 올겨울 그리고 3학년 1학기 중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이것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완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리 쓰는 자기소개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 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정보와 분류별 생활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P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TBS를 내 손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이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누적 다운로드 수 5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에 지속적인 관심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미리 쓰는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제가 강의한 미리 쓰는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바탕으로 멋진 자기소개서,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고 꼭 대학 합격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